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플립 3 일주일 넘게 사용해본 후기 간단하게만 전해드릴 텐데요. 장점 같은 경우 다른 유튜버분들이 올리신 영상 같은 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점을 좀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용 환경은 일단 유심을 낄 수 없는 리뷰용 유닛이라서 와이파이로만 사용을 계속 해왔고 게임 같은 건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유튜브 시청하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정도 사용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용 환경이 개개인마다 다르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내구성 이런 것보단 오늘 영상에서는 본론부터, 그러니까 배터리 사용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단기간 사용 후기 영상에서 이번 플립 3 배터리는 화면 켜짐 시간 기준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써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데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플립 3에선 전자계선 지원하지 않았던 120Hz 주사율을 지원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사용 환경 기준으로 120Hz 주사율을 사용하면서 화면 켜짐 시간 기준으로 100%에서 10%까지 평균 5시간 30분 정도 가고, 어쩔 때는 5시간 50분 정도 넘어갈 때가 있었고 6시간을 넘겼던 적은 제품을 초기에 받았을 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60Hz 주사율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6시간 좀 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5G를 계속 사용했더라면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정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외부에서 많이 오래 사용하시는 편이시라면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는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립 3에선 유선으로 충전 시 최대 15W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무선 충전으로는 최대 1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플립 5G를 사용하면서도 되게 불편했던 게, 급하게 충전을 하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속도가 느려서 이전에 뭐 S21 시리즈나 아니면 폴드2나 25W로 충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불편하거나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발열에 문제가 많다던 그 스냅드래곤 트리플 A 칩셋이 탑재되기도 하고, 배터리 용량도 전작과 동일해서 예상했던 대로 배터리 사용 시간은 꽤 적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플립 5G를 사용했을 때는 물론 60Hz고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칩셋이 탑재됐으니까 7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는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일단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S21과 비교했을 때 대비 부분에서 더 강해서 저는 플립 3로 찍은 사진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S21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Z 플립 3 카메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일단 메인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는 S21 플러스와 동일합니다. 다만 플립 3는 듀얼 카메라다 보니까 망원 카메라가 없어서 특히 줌을 해서 촬영을 좀 많이 하신다면 64메가픽셀 망원 카메라가 탑재된 S21 플러스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 세대 플립처럼 줌을 해서 찍으시면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일반 메인 카메라에서 디지털 줌을 하는 방식이라서 2배 디지털 줌을 통해서 찍은 사진은 대충 그냥 그럭저럭 볼만한데, 그 이상으로 한 2.5배율만 넘어가도 노이즈의 사진 퀄리티가 많이 깨집니다. 여전히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12메가픽셀 메인 카메라에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돼서 카메라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플립 3 카메라가 화소수도 작고 해서 안 좋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짜 그냥 평상시에 아주 간단하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런 용도로는 괜찮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때문에 플립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S21 시리즈 때부터 개선시켜준 줄 알았는데 플립 3도 그렇고 폴드 3도 그렇고 여전히 6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메인 광각 카메라로만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초광각 카메라로 찍으려면 FHD 30프레임이나 4K 30프레임으로밖에 촬영이 불가능한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모든 해상도, 모든 프레임에서 렌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폴드3에서는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망원 카메라 렌즈로 촬영을 하려면 30프레임으로밖에 촬영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출시된 12 기본 라인업이나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 화질이 떨어져도 초광각, 광각, 망원, 해상도 프레임 모두 상관없이 촬영하기 전에 렌즈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심지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도 렌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화질 부분이나 영상 손떨림 방지도 그렇고, 제가 항상 리뷰 영상 찍을 때 주변 사진 촬영이나 특히 셀카 사진은 삼성폰으로 찍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상 촬영 하나는 아이폰이 진짜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 그리고 내구성입니다.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 아무리 조금 더 커졌어도 아직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플립에서의 커버 스크린은 대충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폴드3처럼 후면 부분을 화면으로 다 채워도 잘 사용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선 넘지 않는 디자인, 전 이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크림색도 이전에 출시 전에 유출된 거 봤을 때 뭔가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라는 걸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커버 디스플레이 커스터마, 이거는 삼성이 이번에 신경을 엄청 쓴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된 전원 버튼이 탑재됐는데, 이게 이전 세대 플립처럼 전원 버튼을 살짝 파이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측면 부분을 눈으로 안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어디가 전원 버튼이 있는지 이게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접근할 때 이 힌지 부분에서 나는 소리가 은근 거슬립니다. 아마 폴드2나 이전 세대 플립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소리를 아실 텐데, 이 소리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박스 테이프를 조심조심 손으로 뜯을 때 나는 소리처럼 힌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좀 많이 거슬렸습니다. 폴드3에서는 힌지 부분이 개선됐는지 이런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게 열리는데, 플립3랑 구조가 다른 건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발열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아직도 단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장점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열 같은 경우 화면을 펼쳤을 때 후면 카메라와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핸드폰 윗부분에만 발열이 몰리고 아랫부분에는 발열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열은 스냅드래곤 트리플 H군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느껴졌고요.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된 S21보다는 훨씬 발열 제어가 많이 된다고 느껴졌는데, 카메라에 대략 5에서 7분간 사용했을 때 평균 35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갔고, 벤치마킹 할 때도 최대 37도, 38도까지 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윗부분에만 발열이 몰리고 실제로 핸드폰을 만질 때 핸드폰 아랫부분에만 손을 두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 정도다 라고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단점을 위주로 얘기하는 영상에선 보통 이런 건 5가지나 그 이상을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이번 플립3는 이 단점 4가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도 충분히 마음에 들고, 이번에 삼성이 각지게 한 다음에 측면을 알루미늄 소재로 한 거는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주름도 솔직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게 되고, 애초에 접는 휴대폰 특성상 종이도 한번 접으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주름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이 플립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주름이 있는 걸 알면서도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120Hz 주사율도 지원하고 커버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무게도 줄긴 했지만, 근데 그 무게는 솔직히 체감적으로 그렇게 더 가벼워졌다라고는 못 느꼈고요. 폴드는 그렇다 치고 플립은 그냥 접는 휴대폰인데 왜 구매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성도 좋아지고 이 접는다는 거 요소 한 가지만으로 그동안 항상 똑같고 지겨웠던 바 휴대폰보다 조금 더 재밌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도 지원을 하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이번에 탑재되다 보니까 그냥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난하게 쓰기에는 그냥 완벽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도 이번에 광고도 그렇고 발표하는 언팩 이벤트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폴드에서는 아직까지 개선하는 데에 좀 오래 걸릴 만한 그런 단점들이 있다면, 플립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완벽하고 다음 세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단점들을 대부분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이기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